이게 진짜 사람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진짜 사람 새끼인가 이게.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정말 그 분노감은 정말 죽여버릴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또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리깡남 사건이죠.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리고 바리깡으로 침을 뱉고 소변을 보고 얼굴에, 그리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하여간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그 바리깡남 사건이죠. 이제 그 사건 관련해서 크라큘라 채널에서도 지금 이제 취재를 하면서 피해자분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저도 이제 피해자 아버님이랑 통화하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드리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피해자 아버님으로부터 공소장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그 공소장 관련된 내용을 한번 리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그 공소장을 한번 봐보고 같이 욕점하고, 아직 이제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추후에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해야 될 만한 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간단한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실화탐사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고 언론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을 텐데, 이 공소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죄명이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촬영해가지고 협박한 거,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그리고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대표 죄명은 강간 등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최초에 그 신고를 한 이후에 한 달 만인가 기소까지 됐어요. 바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빨리 이제 구속기간 내에 수사해가지고 기소가 된 거죠. 그 이후에는 그 구속기간에 따른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최장 30일이잖아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최장 20일 해가지고 30일. 그러니까 30일 내에 검사 입장에서 기소까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바리깡남 사건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 구속 수사 기간의 제한이 범죄 종류랑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짧게 돼 있기 때문에 30일이면은 이런 큰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짧은 기간 동안에 구속해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서 기소까지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사기 범죄에서 현실적으로 수사 초창기에 구속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여간 그 죄명은 그거고, 범죄 사실을 보면은 첫 번째 특수협박의 점이 있어요. 피고인은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사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친년, 나가 뒤진 년, 넌 걸만도 못하고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내 똥이 차서 그렇다, 너가 못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여줄까 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강아지를 다음 목 따서 네 얼굴에 비벼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미친 새끼죠 이거. 강아지를 죽인 다음에 강아지를 따가지고 얼굴에 비벼버린 하시네, 이런 식으로 가위를 들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협박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아마도. 그리고 이제 강요의 점이 있고, 강요는 뭐냐, 강요의 내용은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된다 하면서 집에 있던 바리깡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공분을 굉장히 크게 자아내고 있는, 어떻게 사람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릴 수 있냐 이거. 게다가 여잔데 미친 새끼죠 이거. 게다가 지 여자친구인데, 이게 완전 미친놈인 것 같은데.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너 이거 안 하면 개새끼도 죽여버리고 너도 죽도록 쳐맞을 것이다 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미친 새끼가. 그리고 피해자 얼굴에 오줌을 쌌다는 거야.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요의 내용인데,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그리고 폭행하고, 이게 진짜 사람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이게 진짜 사람 새끼인가 이게? 그렇게 해서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은 이제 피해자 동거할 집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직방을 불러 부동산을 확인한 후 좀 전과 같은 폭행 협박 촬영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에 태운 다음에 손으로 피해자 얼굴 때리고, 불상지 은행 CD기로 가, 은행 뭐 ATM기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찾게 하고, 보증금도 피해자 돈으로 이제 해가지고 집을 구한 거죠. 보증금을 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돈을 찾게 한 다음에 뭐 구리에 있는 어디 공인중개 사무실로 가가지고 구리 쪽에 있는 오피스텔 특정 호실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 및 월세 560만 원을 지불하게 했다. 그래서 폭행 협박해가지고 피해자 돈으로 동거할 집을 구하게 한 거죠. 완전 정신병인데 이 정도면. 그럼 이제 다 세 번째 범죄 사실이 성범죄 처벌등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의 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얼굴에 피고인의 침과 오줌 등 오물이 묻은 채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대요. 아까 얘기했죠. 이 미친 짓을 한 다음에 옷을 벗기고 그거를 사진을 찍었다 이거야.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 이거야.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완전 개 사이코죠 이거. 하는 짓거리가. 존나게 쳐맞아야 돼 이런 개들은. 진짜 죽여버려야 돼 이런 놈은.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정말 그 분노감은 정말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인은 그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이걸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은 나는 이 영상을 다 뿌려버리겠다. 너 매장당하게 해준다. 뿌려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정말 비열하고 정말 역겹네요. 진짜 더러운 짓. 또 이제 강간의 점이 있단 말이에요. 피고인은 강요해가지고 보증금 낸 그 동거할 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에 겁을 먹어 있는 피해자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한거 불능으로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개새끼네 아주 진짜. 지금 2023년 7월 7일 경에 있었던 범죄 사실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23년 7월 8일 첫 번째 폭행. 2023년 7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하루 종일 맞을 거니까 뭐라고 해도 안 되고, 너는 잘못해서 맞는 거고, 너 가족도 다 죽여버린다. 고소할 거면 해라. 너 고소하면 네 애매비 다 죽일 거고, 너는 끝까지 어딘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찾아가 너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릴 거고 죽어버릴 거야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 수에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팔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그날 강간을 했고, 그 다음날 2023년 7월 9일날 범행 사실도 마찬가지로 강간의 점이 있어요. 피해자가 원치 않았는데 또 강간을 했고, 그 다음날인 2023년 7월 10일경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손으로 얼굴 수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갈비 부분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날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강간을 했고, 그 다음날 2023년 7월 11일날 범행 폭행의 점 마찬가지로 또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범죄 사실이 2023년 7월 7일경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 감금했다는 거죠. 피고인은 2013년 7월 7일부터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너 몰래 나가는 순간 그거 동영상 바로 뿌려버릴 거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게 범죄 사실이에요. 이런 새끼는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애를. 얘가 기껏 해봤자 지금 피고인이 나이가 얘도 20대던데 몇 년이나 받을까요 이거? 그리고 지금 뭐 언론 기사나 또 뭐 피해자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고인 아버지가 보여주는 태도, 존나게 뻔뻔한 그 태도,
본인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대가리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거를 보면은 이 재판도 뭐 아주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특정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다툰다고 하면은 그 바리깡 사건의 공소장의 내용이 이런 거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점이, 첫 번째는 이 피해자 측도 이 가해자의 이제 이 피고인의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 아버님이 참관을 하고, 과연 피고인이 이 검사가 범죄 사실로 인정해서 공소장에 적시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변수하고 뭐라고 변명할지, 어떤 의견서를 내고 어떤 증거를 낼지에 대해서, 그게 피해자한테 가장 필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피해자만큼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 피해자의 어떤 공판기록 열람사 청구권이 인정은 되고 있지만 그 인정 범위가 문제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어디까지 피해자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보여줄 것인가가 결국에는 핵심적인 쟁점인데, 그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이 결국에는 해당 형사재판의 판사들에게 있는 거고, 그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불복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언론에 이슈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뭐 의견서라든지 증거라든지 아니면 공판 기록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열람사 청구를 했을 때 피해자의 어떤 열람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은 거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피고인의 뭐 방어권 보장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서 피해자에게는 이 공판 기록에 대한 열람사 청구권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의 일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뭐라고 변명을 하고 어떤 증거를 내는지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는 굉장히 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공판 절차를 주도하는 공판검사는 이 사건의 실체나 사건의 내용에서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판검사가 특별히 무능하거나 뭐 부패하거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조 자체가 공판검사가 재판을 해야 될 사건의 양이 굉장히 많고, 그 많은 사건의 기록을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력으로 다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판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판검사가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를 적절하게 밝혀주는 게 공판검사의 중요한 역할인데, 피해자가 이 공판검사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전제는 피해자가 도대체 피고인이 뭐라고 변명을 하고 어떤 증거를 내고, 피고인의 뭐 핸드폰 포렌식 결과는 어떠했었고, 뭐 이런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가 뭘 알아야지 검사를 도와주는 거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그 공판 절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그 정보를 허용해주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엄벌을 하는 게 결국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팔로우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뭐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 그 친구랑 아직도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애가 출소를 한 이후에 나에게 보복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이 사건도 언젠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면은, 판결 선고되고 구속이 되는 데까지는 관심이 많은데, 그럼 형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조금 구멍이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 그 친구가 하는 얘기도 그런 거죠. 이 가해자가 출소를 한 이후에 가해자가 나한테 접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한테 정말 실제로 보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접근을 하는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피해자한테. 그래서 본인한테 가해 행위를 했던 피고인이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피해자한테 접근하는 거를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령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피해자한테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주든 뭘 하든, 핸드폰 뭐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주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반경 뭐 5km로 접근하면은 뭐 알람을 한번 띄워주고, 3km 내로 접근하면 2번 띄워주고, 1km 안으로 접근하면은 알람을 지속적으로 띄워주는 식으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가해 행위를 했던 그 사람이 내 근처에 왔다는 거를 인지를 하는 순간 도망을 갈 수가 있잖아요, 도망을.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범죄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바리깡 사건도 보면은 이 미친 새끼가 이 어린 여성 피해자한테 계속해서 협박하면서 뭐 죽여버릴 거다, 영상 뿌려버릴 거다, 뭐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리네,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언젠가 처벌을 받겠지만 나이가 기껏해봤자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20년을 살고 나와도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얘가 구속돼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는 그나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 출소한 이후에는 그걸 누가 지켜주냐 이거야. 국가가 지켜주지 않아요 절대. 국가가 지켜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자한테 도망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달라. 그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좀 공부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영상으로 다룰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루도록 할 테고, 정말 이렇게 본인보다 약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놈들 죽여야 돼요 정말로. 저는 정말 엄벌에 쳐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도록 엄벌에 쳐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약간 저의 이런 생각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건 있을 때마다 저도 공부도 하고 열심히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말 못 해주지.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